여러분, 요즘 인터넷만 겨면 나라 망한다, 경제 폭망이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보이죠? 이런 말들 때문에 괜히 불안해지고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방이 온통 위기설인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봐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미디어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 정말 붕괴 직전일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붕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쫙 쪼개지고 있는 거죠. 경제 전체가 함께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한쪽은 저 위로 떠오르는데 다른 한쪽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K자형 분열의 실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그 두 얼굴을 보고요.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죠. 부동산과 부채 문제를 데이터로 냉정하게 짚어볼 겁니다. 또 과거 위기랑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만 틀면 수출이 사상 최고다, 기업 실적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내 월급 봉투는 그대로거나 더 얇아진 것 같고 살기는 왜 이렇게 팍팍하죠? 바로 그 모순의 이유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K자형 회복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알파벳 K 모양처럼 경제가 완전히 두 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위로 쭉쭉 올라가는데 다른 한쪽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왼쪽을 좀 보세요.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야말로 폭풍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외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 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요. 바로 이 엄청난 온도 차이, 이 괴리감이 지금 한국 경제가 K자로 찢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K자 분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인 이 부동산 시장,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 표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2025년 데이터인데요. 강남은 1년 만에 무려 22.8%가 올랐어요. 그런데 같은 서울인데도 금천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기업 공장 많고 일자리 넘친다는 평택이 마이너스 8%나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시장이 아예 조각조각 찢겨나갔다고 봐야죠. 이걸 그래프로 보니까 격차가 정말 확 와닿죠. 이제 더 이상 서울 부동산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일자리가 많은 곳은 집값이 오른다. 이게 그냥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젠 그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평택처럼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돈이 오직 진짜 핵심 자산으로만 미친 듯이 쏠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PF 위기. 도대체 이 PF가 뭐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PF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돈 벌 거니까 그 미래의 돈을 담보로 지금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PF는 구조가 좀 기형적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건설사가 자기 돈을 한 30, 40% 정도는 넣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기 돈은 고작 3에서 5%만 넣고 나머지 95% 이상을 전부 빚으로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건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PF 위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리먼 브라더스 같은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서히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만성질환에 가깝습니다. 물론 정부가 어떻게든 개입해서 당장 쓰러지는 건 맞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겁을 먹고 돈줄을 꽉 잠가버리면
결국 아무 문제 없던 건실한 기업들까지 돈이 말라서 쓰러지는 이른바 신용경색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경제를 괴롭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1997년 외환위기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의 위기가 과거, 특히 1997년과는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연히 보입니다. 위기의 DNA 자체가 달라요. 1997년에는 대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바로 우리,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빚이 뇌관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오는 방향도 정반대예요. 그때는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위에서부터 충격이 내려왔다면 지금은 우리 같은 서민 경제, 즉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회복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처럼 V자로 확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수출은 잘 돼도 우리 안의 살림살이는 계속 가라앉는 지루한 L자형 침체가 예상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57.7%,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의 K자 분열을 더 부채질하는 엔진 같은 겁니다. 대기업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중소기업 직원은 57만 7천 원을 번다는 뜻이에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격차가 가장 심한 수준입니다. 이러니 소수의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쓰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버리고 결국 우리 동네 상권, 내수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1997년 IMF 위기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자산 거품이 꺼지고 나서 가계와 기업이 빚 갚느라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 시작점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좀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K자형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생존 가이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방어 전략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애매한 부동산은 정리한다. 둘째, 원화 자산에만 몰빵하지 않는다. 셋째, 안전자산인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빚부터 줄인다. 바로 디레버리징입니다. 자, 부동산 전략부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제 묻지마 투자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해요. 핵심지가 아닌 어딘가 좀 애매한 위치에 투자용 부동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빚내서 어설픈 집을 사느니 차라리 좋은 동네에 월세로 살면서 아껴둔 현금으로 나중에 나올 경매 시장의 급매물을 노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추천되는 포트폴리오 모델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 자산을 100% 원화에만 두지 않는 거예요. 미국 주식, 미국 국채, 그리고 금 같은 달러 기반 자산을 섞어서 혹시 모를 원화 가치 하락이나 국내 위기에 대비하는 일종의 금융보험을 들어두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일단 사놓으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세 차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현금을 찍어주는 배당이나 이자,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K자형 경제라는 파도 앞에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며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똑바로 마주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